안녕하세요. HSK 강사 임유정입니다. 2017년 6월 시험도 끝이 났는데요. 2017년 정말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이란 시간이 흘러버렸죠.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이번에는 상급,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희망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제부터 총평 후기 특강 진행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채워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종합적 난이도 분석부터 해볼 텐데요. 듣기는 예전에도 그랬죠. 항상 그랬듯이 듣는 대로 그대로 답을 체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3부분, 4부분에서는 좀 예전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3, 4문제 정도 좀 유추형 문제가 조금 출제가 되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3부분 같은 경우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요. 여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 운동 참 좋아하는 것 같다. 농구도 잘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남자가 하는 말이 나는 축구하는 것도 좋아해. 라는 그런 지문이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질문은 남자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대답은 뭘까요? 운동이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 ABC 어디를 봐도 운동이란 단어는 나오지 않았죠. 답은体育, 체육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단어만 아시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지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그 답을 고르기가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충분히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독해 1부분은 예전에는요, 확실히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요번부터라기보다는 저번 달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저번 달부터 질문에 답하는 형태가 엄청 많이 줄었던 것 같아요. 요번에는 10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밖에 질문 형태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저와 함께 조금 이따가 독해 1부분 진행하시면서 그런 것들 잘 캐치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은 품사가 겹치는 게 한 2단어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품사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품사의 위치를 알고 계시는 분이라면 어려움 없이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독해 3부분은요, 조금 어려웠죠. 전체적으로 다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ABC에서 내가 좀 찾기가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저와 함께 풀이해 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지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쓰기 일부분은 요번에는 비교적 좀 기본 문형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기본 문형을 잘 알고 계셨다면 충분히 문제없이 푸셨을 것 같고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평소와 비슷하게 두 단어를 가지고 두 개의 글자를 가지고 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글자만 내가 캐치해서 잘 예쁘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부사는 하나만으로도 단독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을 경우도 많죠.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난이도를 대폭 올리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독해 공부를 평소에 하시다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어려움 없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이번 달 시험 난이도는요,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았어요. 저번 달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높아진 거는 좀 있지만 독해 같은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높아진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어렵지 않았다라고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독해 1부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그래도 두 개나 의문문 형태가 나왔죠. 의문문부터 소거해 가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겠습니다. A부터 菜单呢 메뉴판은 我们再点一个羊肉吧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더 주문을 하자 하나의 양고기를 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더 주문하자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한 답은 뭐여야 될까요? 나 필요 없어, 나 배불러, 혹은 좋아, 뭘 시키자 라는 표현. 그런 표현 답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错的地方 우선 앞부분부터 한번 쭉 훑어볼게요. 틀린 부분은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리를 주문하자고, 음식을 주문하자고 했는데 틀린 부분은 어쩌고 하는 건 좀 아니겠죠. 밑에 거 볼게요. 不要了 무슨 뜻이에요? 필요 없어요 라는 표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답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한번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나머지 확인을 해볼게요.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뒤에 것까지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我刚才唱错了. 창은 동사로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주문에 대한 표현이 나왔는데 부르다 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49번은 그냥 딱 보기만 해도 이런 거 잘 보이시나요? 八元六角零五分. 요거 무슨 표현이에요? 元角分이런 표현. 중국의 화폐 단위를 세는 그런 양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계산과 관련된 용어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50번 好久没见到太阳了. 아주 오랫동안 태양을 못 봤다. 뭔가 날씨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만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과는 상관이 없으므로 47번이 제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不要了, 필요 없어요. 这碗米饭, 이 그릇에 米饭, 밥이라는 뜻이죠. 쌀밥. 我都吃不完了, 무슨 뜻이에요? 나는 다 완벽하게 먹을 수가 없다. 먹는 게 불가능하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합한 표현 47번의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 필요 없어요. 나는 배불러요. 더 이상 못 먹겠어요. 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적합하죠. 다음 질문을 한번 찾아볼게요. 不好意思, 죄송합니다. 我刚才唱错了. 唱错了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노래를 부르는데 결과보로 错, 잘못되다 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제가 잘못 불렀어요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能再给我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一次机会吗? 한 번의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노래를 부르다 라는 단어와 그 다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겠습니까?에 대한 대답인 표현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好的, 알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죠. 뒤에 거 살짝 더 볼게요. 그러나 我只有一张, 나는 오직 가지고 있습니다. 한 장에 100块的了, 100원짜리 한 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100원짜리 이런 거 화폐 단위를 뜻하죠. 화폐 단위가 보인다면 뭔가 계산이랑 관련이 있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노래 부르다와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겠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你的作业, 당신의 숙제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노래 부른다, 숙제와는 단어가 연관성이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D 볼게요. 最近 최근에 天气真不好. 무슨 뜻이에요? 최근에 날씨가 정말 안 좋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날씨에 대한 표현이 계속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 부른다와는 또 상관이 없겠고요. 마지막 你选的歌. 어이구, 중요한 명사가 나왔어요. 끄어는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당신이 부른 노래, 당신이 선택한 노래는 有点难, 좀 어렵네요. 적합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你再试试吧. 당신 다시 한번 시도해보세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라는 표현. 요거에 대한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창, 끄, 요거는 이합동사로 노래를 부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많이 외워두는 표현이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면 바로 이어가실 수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8번의 2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를 소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보니까 물음표의 표현은 다 아니죠. 그렇지만 단어의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찾아가시면 답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B부터 好的, 알겠습니다. 그러나 我只有一张, 나는 오직 한 장밖에 없어요. 무엇이? 100块的了. 1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뭔가 계산과 관련된 표현이 나왔어요. 뭔가 물건을 사고 그리고 돈을 거슬러주는 그런 표현이 적합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끝에까지 해서 게 드릴게요. 1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어요. 드릴게요. 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밑에 볼게요. 错的地方, 틀린 곳이라는 표현 전혀 상관이 없죠. 밑으로 내려가서 鸡蛋, 아까 봤던 거네요. 八元六角,
링5fen 돈에 관련된 표현. 여기도 돈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적합할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鸡蛋, 계란은요. 20 전부 다 합해서 18元6角 링5fen, 링은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요만큼의 가격이래요. 그 다음에 您拿好, 당신은 잘 들고 계세요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것을 계란을 구입을 했겠죠. 그 다음에 돈을 받는데 자기는 100원짜리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49번의 B가 되겠습니다. 이런 화폐 단위 정말 상급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꼭 외워두시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你的作业, 당신의 숙제, 我帮你检查过了. 무슨 뜻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 검사를 했어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요런 거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미리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检查作业 무슨 뜻이에요? 숙제를 검사하다 라는 뜻. 상구에 정말 세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한번 꼭 외워두시고요. 숙제를 당신을 도와서 검사를 했어요에 맞는 표현. 错的地方. 이제 드디어 비슷한 게 나온 것 같아요. 틀린 부분은 我都 내가 모두 用铅笔 무슨 뜻이에요? 연필을 사용해서 画出来了 그려놨어, 체크해놨어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틀린 부분을 고쳐놨어, 체크해놨으니까 나중에 고쳐 라는 표현으로 아주 적합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6번의 C가 될 거고요. 마지막 하나 남긴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아까도 살짝 봤듯이天气라는 날씨에 대한 표현이 na왔어요. 해석해보자면 最近天气真不好 최근에 날씨가 정말 안 좋다. 그 다음 不是刮风就是下雨 어이구 중요한 부분이 나왔네요. 이런 거, 不是 A 就是 B 해서 꼭 외워두세요. 정말 많이 나와요. 4급에 올라가셔도 정말 종종 보게 되실 거예요. A가 아니면 B다, 혹은 아니면 이라는 말투를 나타내주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비가 내린다 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씨에 대한 표현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아주 오랫동안 没见到太阳了 여기까지는 아까 해석을 한번 해봤죠. 아주 오랫동안 태양을 보지를 못했어 라는 표현. 그 다음 뒤에 希望 희망한대요. 뭘 희망한대요? 明天是个晴天 내일은 하나의 맑은 날씨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날씨에 대한 표현 晴天도 나왔고 刮风도 나오고 下雨도 나오고 天气도 나오고 전부 다 날씨에 대한 표현이죠. 이런 단어들을 외우실 때 이렇게 분류를 정해서 외워두신다면 독해 일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빨리 찾아갈 수 있는 요령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독해 일부분 만약 약하신 분이라면 단어 외우실 때 앞으로 항상 분류를 묶어서 날씨에 대한 표현은 날씨끼리 그리고 뭐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학교끼리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워두신다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독해 이 부분을 해볼 텐데요. 독해 이 부분은 품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양한 품사들이 있는데 품사가 무엇이냐 하면은 단어의 성질을 뜻하는 거죠. 이 품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품사마다 위치해야만 하는 그런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품사를 제대로 알고 계신다면 이거는 솔직히 괄호 주의만 보고도 바로 답을 캐치해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동사가 나왔어요. 시양, 사성으로 닮다, 비슷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이런 거 그냥 한국말로 동사다, 닮았다 라고 외우지 마시고요. 동사의 특징이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我像我妈妈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내 엄마를 닮았어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짤막하지만 특성을 살릴 수 있게 이렇게 목적어까지 함께 집어넣으셔서 외워두신다면 나중에 역으로 생각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를 닮았어. 목적어가 들어가니까 시향은 동사겠구나. 바로 유추를 해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B 볼게요. 종, 삼성으로 종류를 나타내는 양사죠. 양사의 위치는 어떻게 돼요? 단순해요. 这 혹은 那 혹은 또 뭐 나올 수 있어요? 숫자. 숫자가 나온 다음에 양사가 나오고 그 뒤에 뭐 나와야 돼요? 명사. 명사가 자주 오죠.
그래서 이 위치만 정확히 기억을 해두신다면은 주의만 보고선 바로 집어넣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동사 해볼게요. 파 일성으로 읽고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죠. 이것도 동사의 성질을 좀 살려서 목적어를 붙여볼 텐데요. 3급에 정말 세트로 많이 나오는 목적어가 하나 있죠. 파, what? 邮件. 무슨 뜻이에요? 邮件. 이메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다 할 때는 항상 파 쓴다는 거. 그래서 파邮件, 파邮件 해서 많이 읽으시고 항상 세트로 외워두신다면邮件이라는 단어도 외우게 되고 뒤에 목적어를 가지는 파는 동사겠구나 품사까지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D, 이띵이라는 부사. 부사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부사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본 문장을 하다 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나 형용사가 나오고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 순서대로 뭐 있어요? 이런 게 바로 떠오르셔야 돼요. 부사, 조동사, 개사. 우선 중국어로는 개사라고 부르지만 한국말로는 전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주어랑 수어 사이에는 부, 조, 개 온다는 거 기억을 꼭 해두시고 이띵이라는 부사는 여기 위치해야 한다는 거 까지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어 볼게요. 후에러라는 전치사. 전치사는 정말 중요해요. 전치사는 단독으로 절대 혼자 나오지 않아요. 뒤에 명사랑 묶여서 항상 구를 이뤄서 나올 거예요. 전치사의 위치는 어떻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거 개사가 전치사, 그 전치사 구가 여기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왜일러 무엇을 위해 라는 뜻을 가진 요 전치사는요. 여기 위치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문장 아예 앞으로 튕겨져 나와서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다음에 콤마 찍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 우리가 상급 독해로 공부하시다 보면 이런 문장을 굉장히 많이 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말로 예를 들어보자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뭐 살을 빼기 위해서 나는 매일 아침에 뭐 걷는 연습을 한다. 이런 것들.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 먼저 내뱉고 그 다음 콤마 찍으시고 SVO의 형태를 자주 가진다는 거. 요까지 해서 전치사는 요 두 가지 위치만 기억을 해주신다면 나중에 웨일러에 들어갈 자리는 콤마 캐치를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1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你知道 너는 알고 있니?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전체적으로 쭉 긴 목적어가 나올 수 있는 서술성 목적어 중에 하나죠.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괄호가 시작됐어요. 앞 뒤에 있는 거는 한번 볼게요. 주어, 这라는 지시 대명사가 나왔어요. 이거부터 뭔가 눈치가 점점 잡혀야 돼요. 这,那, 숫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뒤에 무언가가 들어가고 슈, 명사까지 완벽하네요.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뭐예요? 양사가 들어가줘야겠죠. 답은 양사 하나밖에 없는 B가 될 거고요. 这种树 이러한 종류의 나무는 叫什么名字 뭐라고 불리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 한번 볼게요. 这孩子的眼睛和嘴 무슨 뜻이에요? 이 아이의 눈과 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게 주어가 될 거고요. 特别 괄호가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 품사 정확히 알아둬야겠죠. 特别는 특별히라는 부사가 될 거고요. 괄호 뒤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他爸爸 그의 아버지를 이라는 목적어가 나왔죠. 그러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수라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동사가 들어와 줘야겠죠. 근데 동사를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像, 담다 라는 동사가 나오기도 했고 파, 보내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눈과 입이라는 외모에 대한 표현도 나왔고 뒤에 보니까 아빠라는 표현도 나왔어요. 우리 아까 전에 어떻게 배웠죠? 我像我妈妈 나는 엄마를 닮았다. 여기는 이 아이의 눈과 입은 특별히 누굴 닮았대요? 그의 아빠를 닮았다 라는 시앙이라는 동사가 들어가 주는 게 적합하겠죠. 그 다음 53번 한번 볼게요. 왕슈슈, 왕슈슈는 주어로 왕삼촌, 왕아저씨라는 뜻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볼게요. 괄호 뒤에는 라이라는 동사 나왔고 더 살짝 뒤를 보면 电子邮件이라는 이메일이라는 목적어까지 나와줬네요. 그렇다면 이 사이에 들어갈 건 뭐예요? 아까 저희도 외웠다시피 상급에 정말 많이 나오죠. 세트로 发邮件 동사 나열은 가능하다는 거 发邮件 이런 거 보시고 바로 캐치를 해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왕叔叔 왕삼촌이 发来답 체크하시고 发来电子邮件说 뭐라고 해석해야 돼요? 보내온 이메일에서 말씀하시길. 그 다음 환영한대요. 무엇을 환영한대요? 我们都去 우리가 모두 가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씀하셨어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품사 꼭 기억해 주시고 괄호 주의 보면서 답을 넣어주시는 연습 2개만 더 해볼게요. 别难过了 슬퍼하지 마, 뭐뭐 하지 마라 라는 뜻의 别 그다음 我相信 나는 믿는데요. 相信도 서술성 목적어,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죠.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S 시작해볼게요. 나는 믿는데요. 무엇을? 당신이 下次 괄호 나왔어요. 뒤에는 뭐 있어요? 能 이라는 조동사가 나왔네요. 할 수 있다 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가 나왔어요. 주어 나오고 조동사 나왔어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부조개 순이니까 당연히 부사가 들어가야겠죠. 부사 다행히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입하고 해석을 해볼게요. 你下次一定能考第一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다음번에 반드시 1등, 시험에서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5번 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문장 앞에 튀어나왔어요. 문장 앞에 튀어나온 하나, 为了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 나왔으니까 우선 대입을 하고 체크를 해볼게요. 이게 전부 다 전치사 구가 되겠죠. 해서 为了了解国家大事 무엇을 하기 위해서예요? 국가의 큰일, 나라의 큰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 한대요? 예예 할아버지는 每天都会看 보신대요. 무엇을? 报纸 매일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신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为了 같은 전치사의 위치 정확히 기억을 해주시면 요거 문장 앞에 딱 나온 거 보시고 쉼표 보시고 SVO 발견을 하신다면 바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을 빨리 푸는 요령은요. 품사를 절대적으로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단어 처음부터 외우실 때 뭐 3급을 이런 식으로 공부를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4급에도 똑같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셨다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독해 3부분 시작해 보겠습니다. 3부분은 긴 문장이 주어지고 질문이 주어지고 A, B, C 중에 알맞은 표현을 찾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급에서는요. 지문이 비교적 좀 짧은 편이에요. 짧은 편이라서 질문의 거의 대부분 전체를 읽어야만 답을 캐치해낼 수 있게끔 질문이 나오는 편이긴 한데요. 이걸 그래도 항상 질문 먼저 읽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상급을 떠나서 우리 앞으로 4급, 5급, 6급까지 시험을 계속 치러야겠죠. 그러다 보면 문장이 점점 길어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출제자 자체도 뭔가 힌트를 안에다가 집어넣기 시작해요. 그런 것들을 캐치해내기 위해서는 상급 공부할 때부터 항상 이런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질문부터 볼게요. 根据这段话 이런 거 앞으로 나오면 절대 보지 마세요. 무슨 뜻이에요? 근거하다. 이 단락의 말에 근거하여. 굉장히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나오면 이제 눈으로 익혀두셨다가 절대 읽지 마시고 뒤에부터 볼게요. 可以知道.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엔 주제를 물어보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시작해 볼게요. 有些孩子, 女孩 무슨 뜻이에요? 어떤 여자아이들은 뭘 위해서? 왜로 또 나왔네요. 무엇을 위해서? 能瘦一点儿 좀 더 날씬해지기 위해서. 이게 전부 다 전치사 구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不怎么吃饭不怎么이게 종종 상급에 많이 출연을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하나 해석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한 단어처럼 인식을 해주세요. 별로 그다지 뭐뭐하지 않다라는 뜻이라는 거 해석해 볼게요. 不怎么吃饭 밥을 그다지 먹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只吃点苹果或者香蕉 오직 뭘 좀 먹는데요. 과일들이 나열되고 있어요. 빙고는 사과 혹은 香蕉 바나나만 조금씩 먹는데요. 그 다음 其实 사실은요. 这样 이렇게 하면 不但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안 되겠죠. 근데 이게 뜻만 아실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도 항상 기억을 해주세요. 不但이 나오면 뒤에 뭐가 자주 따라 붙어요? 而且 요것들 꼭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부탄 보시면은 체크해 두시고 짝꿍을 한번 찾아보세요. 而且 이 작업을 왜 꼭 해야만 하냐라고 하시면 요거 한번 보세요. 부탄 而且 뭐뭐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뭐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3급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이 비교적 짧은 편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점점 보면 볼수록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게 길어질 거예요. 심지어는 쉼표가 몇 개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요거를 짝지를 갖다가 알고서는 바로 체크를 해주신다면 아, 얼치의 앞에까지가 부탄의 영향권에 있겠구나. 바로 캐치를 해낼 수가 있겠죠. 이래야만 더 해석도 빨리빨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不但 나오면 而且 찾아서 체크를 해두시고요.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不但不一定能瘦下来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날씬해져 가는 건 아니게 될 뿐만 아니라 다음 而且 게다가 对身体 몸에 또한 也不好 좋지가 않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한 부분 很不健康 아주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표현이 마지막 문장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답을 찾아볼 텐데요. 要多吃鸡蛋 鸡蛋이 무슨 뜻이에요? 계란이란 뜻이 될 거예요. 계란을 많이 먹어야 한다라는 표현 있었나요? 계란에 대한 표현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닐 거고요. 그 다음 面条不好吃 무슨 뜻이에요? 面条은 면이나 국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국수는 맛있지가 않아요. 맛없어요 라는 표현. 면에 대한 표현은 전혀 나오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닐 거고 마지막 只吃水果不健康 水果 이거 아까 어디서 본 것 같죠? 苹果或者香蕉 과일들이 나열이 됐어요. 여자아이들은 오직 조금 먹는데요. 사과나 바나나 같은 것들 과일들만 조금 먹는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고 뒤에 있는 不健康이라는 표현도 마지막에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C. 오직 과일만 먹는 것은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 문제 더 볼 텐데요. 항상 질문부터 关于他的儿子 그의 아들에 관하여 可以知道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뭔가 범위를 좁혀주긴 하는 문장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의 아들에 관한 표현을 물어보긴 했는데 앞에서 쭉 보시면 뭔가 얼즈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전체를 다 읽어봐야 된다는 뜻이 될 거예요.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我自己很喜欢音乐 나 스스로는 아주 좋아한대요. 음악을. 所以 그래서 在儿子很小的时候 이런 것들 정말 많이 보이죠. 在什么什么的时候 하면 뭐뭐 할 때라는 말투를 만들어줄 거고요.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다음 就让他学习 랑이 나왔어요. 사역동사. 사역동사 쓰시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쓰기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랑 뒤에는 명사가 항상 나올 거고요. 뒤에는 동사나 형용사가 나와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명사로 하여금 동사, 형용사 하게 하다, 하게 시키다 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이 문장 한번 볼게요. 让他 명사 타 나왔어요. 그로 하여금 学习 라는 동사가 나왔죠. 그로 하여금 공부하게 시킨대요. 무엇을? 音乐 음악을.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他在这样的环境中长大 在什么什么중 전치사 구가 될 거예요. 이러한 환경 중에서
장다 잘하다 라는 표현이죠. 对唱歌跳舞也都很感兴趣. 이거 딱 보시면 바로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对什么什么感兴趣. 요거는요 정말 매번 시험 볼 때마다 한 번씩은 꼭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세요. 对 AA에 간 동사 兴趣 흥미를 느끼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 바로 해석되시죠? 对唱歌跳舞 노래 부르는 것과 춤을 추는 것에 흥미를 아주 많이 매우 느낍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금방 해주시면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볼게요. 很聪明 아들이 똑똑하다 라는 표현 어디 있었나요? 똑똑하다 라는 표현은 없었어요. 요건 아닌 것 같고요. 爱好跳舞 跳舞는 아까 여기서 봤었죠. 무슨 뜻이었어요? 노래 부르는 것과 춤추는 것에 아주 흥미를 많이 느낀다 라는 표현. 자주 흥미를 느끼고 많이 좋아하니까 취미가 될 수가 있겠죠. 취미는 춤추는 것이다 라는 표현. 요게 가장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是教数学的 무슨 뜻이에요? 가르치다 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가르친대요. 무엇을? 数学 수학을 가르칩니다 라는 표현.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죠. 음악을 좋아하면 좋아했지 수학이란 표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爱好跳舞 춤추는 것이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독해 3부분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단어를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 뭐 뚜이, A, 간싱쥐 혹은 이런 사역동사라든지 아까 전에 했었던 부단, 얼치에 이런 접속사 세트들을 미리 외워두신다면 해석을 정말 빨리 해내실 수 있는 요령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중점으로 독해 연습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독해 제3부분이었고요. 이제 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쓰기 이번 1부분에서는 기본 문장을 다루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동사수로문부터 쉬운 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수로문은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주어 나오고 서술어 중에서도 동사가 나온다는 거. 동사의 특징은 뭐예요? 뒤에 목적어를 가져줄 수 있다는 거까지 해서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세 덩어리밖에 없어요. 한번 확인을 해본다면 화러는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쓰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될 거고요. 화 동사로 쓰다 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 시간을 쓰다. 花时间 돈을 쓰다. 花钱 이라는 표현으로 항상 상급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한번 볼게요. 돈이나 시간에 대한 표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딱 보니까 快라는 화폐의 단위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어가 될 거예요. 썼대요. 얼만큼? 요만큼의 돈을 썼다라는 표현이 우선 될 거고요. 하나가 남았다면 이게 명사가 맞다면 주어일 가능성이 높겠죠. 확인을 해볼게요. 我家的空调 우리 집에 에어컨이라는 명사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으니까 요 명사는 주어가 되겠죠. 나열만 해주신다면 우리 집에 에어컨은 썼대요. 22,000块 11,000원을 썼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좀 쉬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만 정확히 뜻을 아신다면 바로 나열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사수로문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동사수로문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를 찾는다 그래도 나머지 남는 것이 두 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전과는 달리 제가 관용어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명사라는 것을 주어나 목적어에 놔둘 때 명사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명사 앞에 뭔가 꾸미는 말이 많은 그런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자주 쓰는 것 중에서 양사, 뭐 이거는 할 때 이거 자체도 관용어의 일종이고요. 뭐든지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진 걸 관용어라고 부르는데요. 만약에 양사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에 다른 품사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하면은 항상 명사 앞에 떠를 써줌으로써 요 앞에 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라는 것을 캐치해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떠의 사용법 같은 것도 잘 기억을 해두세요. 앞에 다양한 품사가 나오고 떠를 쓰면 이 앞에 것들이 전부 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은 동사부터 찾아볼까요? 트어비에는 뭐예요? 부사로 특별히
준비는 준비하다라는 동사고요. 베이즈는 명사로 컵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떠가 나왔어요. 떠 뒤에는 뭐 들어온다? 명사 나온다. 이 앞에는 뭐 들어온다? 다양한 품사 다 올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앞에 무언가가 있고 떠와 함께 묶여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를 가질 거야 라는 힌트를 주고 있죠. 그 다음 这是 주어 동사가 되겠네요. 이것은 입니다. 한 다음에 为你는 당신을 위해 라는 전치사 구가 될 거고요. 그러면 명사인데 문장 저 앞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많겠죠. 주어, 동사, 这是 그 다음 목적어 한번 찾아볼까요? 목적어도 명사의 성분을 이루어야겠죠. 这是 이것은 입니다. 무엇? 베이즈 명사 하나밖에 없죠. 이것은 잔입니다. 컵입니다. 라고 우선 중심을 잡아주시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남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떠 뒤에는 명사니까 목적어 앞에다가 떠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떠 베이즈.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거. 비록 부사나 동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떠 앞에는 다양한 품사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떠를 요 사이에 넣고 요거를 다 묶어버리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열을 해보신다면 这 뼈대는 우선 이럴 거예요. 이것은 베이즈입니다. 근데 어떤 컵이래요? 꾸며주는 말. 为你 당신을 위해 特别 특별히 준비를 한 잔입니다. 컵입니다. 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주어, 동사, 목적어부터 찾으시고 이런 떠 같은 것들이 있다면 아, 베이즈를 갖다가 꾸며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바로 캐치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형어 사용하는 방법들도 이번에 모르셨다면 이번에 꼭 필기를 해두시고 다음번 시험에서는 절대 틀리시는 일 없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이게 한 2달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항상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의 쓰기 일부분에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미리 다 하나하나 외워두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독해 공부하실 때 겸사겸사 쓰기도 함께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독해 문장 쭉 해석하실 때마다 한번 품사를 갖다가 적어보시면서 이게 서술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구나 라는 걸 하나하나 익혀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동사긴 동사예요. 우리 동사 뒤에는 목적어 오는 거는 잘 아시고 계시죠?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명사의 성질을 많이 가질 텐데 이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 긴 문장이 주어질 거예요. 뒤에 긴 문장이 전부 다 목적어로 묶이는 형태를 가지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가 되게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예로 우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我觉得 내 생각에는 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목적어를 찾아야 되는데 나는 생각한대요. 이렇다고 전부 다 묶여서 목적어. 어떤 성분이에요? 那个人또 안에 주어가 나오고 很不错라는 형용사가 또 나오죠.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 해서 觉得는 이런 동사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라고 해서 너무 길다 싶으면 길게 뭔가 주술목 혹은 주어나 뭔가 수어 같은 거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해서 명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긴 그런 문장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신다면 금방금방 익히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온 거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단어들을 모아놨어요. 记得 기억하다 상급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 다음 觉得는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고 뭐뭐라고 생각하다. 打算은 무슨 뜻이에요?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뜻. 그 다음 想 생각하다 라는 동사죠. 이런 것들은 뒤에 긴 주술목의 형태를 가지는 긴 문장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去 가다라는 동사가 되겠고요. 想, 想 나왔네요. 여기에도 있었는데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힌트를 줬어요. 다행히 묶어놔 줬네요. 哪个季节라는 명사 성분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요게 뒤에 목적어 중에서 S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어느 계절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黄河, 黄河는 명사.
고유명사죠. 중국의 황하강이라는 강의 이름일 거고요. 그다음 왈, 놀다라는 상급 동사, 놀다라는 뜻. 그다음 니, 얘가 주어가 되겠네요. 당신은 부터 시작하게 될 거예요. 당신은 한 다음에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1번이 돼야겠죠. 동사 1번이 되셔야겠죠. 그래서 니, 샹 묶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목적어 안으로 들어가서 주어, 동사, 동사에 맞는 취, 황, 허, 황하에 가서 놀려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보면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니, 샹 이렇게 묶일 거예요. 해석을 해보자면 어느 계절에 나거 지지에 취, 황, 허, 월 황하강에 가서 놀려고 생각 중이니? 라는 뜻으로 의문문까지 적어주신다면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들은요. 저저번 달부터 계속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총평특강 전전편까지 다시 한번 보시면서 몰랐던 부분은 항상 외워두시고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를 한번 볼 텐데 75번 같은 문제는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성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도 나오고요. 목적어가 길게 나오는데 목적어 안에서 또 이런 문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계셨다면 좀 풀기 쉬우셨겠지만 모르셨다면 좀 많이 헤매셨을 것 같아요.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에서 슈앙빈 동츠라고 하는데 보통 짧게 말해서 이중 목적어라고 말도 하기도 해요. 이중 목적어라고 하면 되게 쉽죠. 목적어가 이중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들을 뜻해요. 게, 주다, 찌아오, 가리키다, 송, 선물로 주다. 그 다음에 가우수, 알려주다, 원, 묻다 라는 이런 상급에서 아주 자주 볼 수 있는 동사들이 자세히 보시다 보면 목적어가 두 개 연달아서 가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목적어 1번. 1번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로 뭔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타, 워, 니 이런 누구에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면서 사람인 경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 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사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것만 기억해 두신다면 정말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제를 한번 볼게요. 老师 선생님은 教我汉语 나에게 중국어를 가르치신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예제를 보니까 뭔가 자주 본 느낌이 많이 드시죠. 요거를 사용해서 응용해서 한번 문제를 펴볼 텐데요. 볼게요. 리우는 명사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생일은 생일이라는 뜻으로 이것도 명사. 그 다음 워 사람 제일 앞에 나왔으니까 주어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게다가 힌트가 또 하나 있어요. 따수안이라는 뭐뭐할 계획이다 라는 동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중에 하나였죠.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워가 주어가 될 가능성이 많겠고요. 그 다음 송이라는 동사 나왔어요. 익숙하네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 중에 송이 하나가 있었죠.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我打算은 가장 먼저 앞으로 보내주시고 이제 목적어가 시작이 될 거예요. 목적어 안에서 송 들어오고 타 다행히 뭐뭐에게 사람은 하나 묶였어요. 그녀에게 무엇을 이라는 사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다행히 하나는 양사가 나왔으니까 양사 뒤에는 뭐 필요하다? 명사가 필요하겠죠. 얘랑 이그 무엇인가가 이렇게 묶일 텐데 두 개가 남았어요. 이거 그냥 딱 봐도 바로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생일 선물 해서 얘가 1번, 얘가 2번이 돼야겠죠. 하나의 생일 선물을 요 자리에 요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해서 쭉 나를 해볼게요. 我打算 나는 뭐 할 계획이래요? 쭉 묶일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목적어. 送他 그녀에게 一个生日礼物 하나의 생일 선물로 줄 계획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죠. 마침표까지 꼭 찍어주시고 이거는 제가 이제 쓰기 일부분 요번 시험에서는요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이런 다수한 이런 서술성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라는 걸 모른다면 그리고 이런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가 송 이런
이런 그런 개념을 모르시고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나열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중 목적어의 형태, 뭐뭐에게 무엇을 동사하다 라고 해서 이런 것도 열심히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피동문이 하나가 나왔죠. 뭐 받자문도 그렇고 빼자문도 그렇고 피동문도 그렇고 이 문장 나열하는 방법만 알면 정말 쉽게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모르셨다면 좀 힘드셨겠지만 모르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앞으로 뭐 4급 뿐만 아니라 5급, 6급에도 계속 그냥 흔히 나오기 때문에 꼭 익혀두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해볼게요. A가 B에서 B에게 동사를 당하다라는 피동문 형태겠죠. 예제로 한번 볼게요. 苹果 사과가 被他 그에게 吃了 먹힘을 당했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이게요, 이런 문장 그리고 이런 해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통 오프라인에서 4급을 가르치다가도 가끔씩 이 A와 B의 자리를 혼동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런 간단한 문장, 만약 핑구어가 어렵다라고 하면 다른 걸로 바꾸세요. 좋아하는 음식으로 바꾸셔서 간단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외워두신다면, 한 문장을 외워둔다면 나중에 빼이자문이 나왔을 때 그 문장 떠올리시면서 아, A에는 당한 게 나와야 되겠구나 바로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아예 외워버리시고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빼가 정확히 보이죠? 빼 동그라미 쳐두시고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동사를 찾아볼게요.牛는 명사로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那些草 그러한 풀이라는 명사죠. 그 다음 빼이 나오고 吃 동사 여기 있네요. 먹힘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될 거예요. 빼이 나왔고요. 吃了이 부분 나왔고요. 그럼 하나, 둘, A와 B만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잘 기억해 보세요. 苹果 사과가 그에게니까 A는 뭐가 돼야 돼요? 당한 것이 나와야겠죠. 당한 거 뭐예요? 소가 먹힘을 당했을까요? 아니면 풀이 먹힘을 당했을까요? 당연히 소가 먹었겠죠. 그래서 얘가 A가 될 거고 얘가 B가 돼서 나열을 해주시면 那些草被牛吃了그 풀들은 소에게 먹힘을 당했다. 먹혀버렸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빼이점은 앞으로 정말 계속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예제 같은 거 간단하게 꼭 외워두시고 다음에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쓰기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해볼 텐데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직접 이쁘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죠. 앞에서부터 볼게요. 인티엔이 한 단어긴 하지만 만약에 모른다 해도 괜찮아요. 뒤에 거까지 한번 해석해보면 아 무슨 뜻이지 하고 떠오르실 거예요. 인티엔 더晚上 저녁에는요. 可能见不到月亮 볼 수가 없을 거래요. 달을. 아마도 달을 볼 수가 없을 것이다. 우선은 인 자체로만 봤었을 때 흐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죠. 거기다가 무언가가 붙었어요. 무엇에, 흐린 무엇의 저녁에는 아마도 달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단어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인티엔, 흐린 날씨 라는 뜻을 가진 하늘천자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 77번 世界上 세상에 有 있대요. 一种没有脚的鸟 이런 새가 있대요. 안으로 돌아서 무슨 새인지 볼게요. 일종의 발이 없는 새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장이 되겠고 뒤에 볼게요. 这是 이것은 真的吗 해서 이게 전부 다 목적어가 될 것 같아요. 真的, 떠를 붙여줬다는 건 이 앞에 명사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떠를 붙여줌으로써 명사화 시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명사가 아닌 것 중에서 真的吗 뭐 딱 떠오르는 거 없으신가요? 정말이니? 세상에 발이 없는 새들이 있다는데 이게 정말이니? 짠! 자주 볼 수 있는 요거트. 잘 기억해 주시는데 이게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막 이렇게 사람들 쓰는 거 보면요. 요 안에 선이 몇 개 있는 걸로 기억하고 계세요? 정확히 하나, 둘, 세 개 있다는 거. 요것도 명확하게 써주셔야 감점 포인트를 잃지를 않겠죠. 그래서 가운데까지 정확히 세 줄 딱딱딱 넣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那辆马
车가 나왔어요. 량은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바퀴가 달린 차량을 세는 양사죠. 그 바퀴 달린 차량의 马车 이것을 세는 양사가 될 텐데요. 뭔가 차에 관련된 표현일 것 같아요. 마는 말이고 车 하면은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난다면 뒤에 것까지 볼게요. 多么漂亮아 얼마나 예쁘니. 이 한 대의 무엇이 말 모시기가 얼마나 예쁘니. 그 다음 뒤에 真想上去坐一坐坐一坐 이거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 앉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량을 봤었을 때 차라는 거를 떠올릴 수 있으니까 이거는 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더 명확하게 바퀴 달린 무언가, 차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马车 차자 바로 들어가주면 되는 문제가 되겠죠. 정말 올라타고 싶다라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79번 我 나는요 동의를 한대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不同意 뭔가 아니 불자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뒤에 거부터 한번 볼게요. 你必须 너는 반드시 先完成作业 완성作业또 나왔네요. 아까 전에도 한번 봤었죠. 세트로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외워버리세요. 숙제를 완성을 먼저 해야만 비로소 才能去看电视 비로소 TV 보러 갈 수 있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조건이 나왔어요? 숙제를 완성해야만 너는 TV를 볼 수 있어 하니까 동의를 하지 않는다. 아니 불자 뿌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80번 샤오리는 사람 이름이에요. 샤오리야. 你在 너는 다시 왕이라는 전치사가 나왔어요. 전치사는 구를 이뤄야겠죠. 往中间 동사 나오기 전까지 묶어주시고 站一点 약간 좀 이쪽으로 서 라는 왕, 뭐뭐를 향해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뭐뭐를 향해니까 뒤에는 뭔가 방향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야겠죠. 中间은 한 단어로 뭐 떠오르시나요? 중간이라는 뜻. 가운데 중자, 中间 중간 쪽을 더 향해서 좀 서 있어 라는 뜻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자만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번에 제 쓰기 이 부분 보시면은 비교적 좀 간단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죠. 이 부분은 뭐 독해를 하면서 굳이 막 열심히 외우지 않아도 독해하시면서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아요. 해석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잘 푸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쓰기 제2부분이었고요. 이렇게 총평 후기 특강이 끝이 났는데요. 날씨도 점점 더워지는데 공부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총평 후기 특강 진행하시면서 몰랐던 부분 아니면 내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하시던 부분은요. 꼭 체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나중에 잘 보신 분들은 4급을 공부하는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못 보신 분들은 더 고득점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달에도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